사실 오늘 저는 미디어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많은 내용들을 축약해서 어떻게 미디어를 잘 시작하고 끝나게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진짜 최근 들어서 정말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사용,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너무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접속률 자체가 최근 한 3년 전에 이미 99.7%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전 국민이 사실 인터넷 접속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세대별로 이 미디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격차 또한 정말 눈에 띄게 완화가 됐어요. 특히 우리가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건 3세에서 9세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에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 같이 사용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부모님들을 위한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금지를 하면서 잘 버티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게 금지하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사용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접근을 안 하는 것이 괜찮을까?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모든 정보나 또래관계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시고요. 과연 내가 언제까지 아이한테 차단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소아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가 적어도 18개월 이전에는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 보여줄 수 있다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나 사회 정서 발달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18세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또 아이가 둘째나 셋째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 때문에 이미 태어나자마자부터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미디어 사용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한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일상생활 습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처럼 굉장히 차근차근 꾸준히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 왜 밥을 스스로 못 먹니? 왜 밥을 골고루 못 먹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젖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유식부터 식사 예절까지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게 됐고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숟가락질을 잘 못하거나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하면서 차분하게 가시지요. 근데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아니 왜 아이가 스스로 끊지 못하지요? 아니 왜 아이가 왜 이렇게 이거에 집착하지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디어 사용 또한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야 하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잘 시작하는 것과 잘 끝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잘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 그 자체가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실 미디어를 잘 사용하게 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기준과 같은 것이고 경계점과 같은 것인데요. 너가 적어도 이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라는 제한점이자 아이가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세울 수 있는 조절력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규칙이라는 것들이 가정이나 아이에게 정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들한테 언제 미디어 노출을 하세요? 언제 스마트폰을 쥐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자녀가 원할 때, 부모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또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 이럴 때 주로 줍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 답변 자체가 사실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의 유무에서 규칙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있었고요. 이 규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이의 조절력에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가라는 연구에 있어서도 규칙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뭔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어떤 규칙들, 제한들, 조절력을 키우고 싶다면 정확하게 규칙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규칙을 있다면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하고 만약에 없다면 적절한 것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자, 미디어 사용 규칙은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로 간단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모든 가정이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 혹은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지킬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고 기억하기 쉬운 거 한두 가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미디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어도 좋고요. 반대로 언제는 반드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연령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뭐 되게 중요하고 1번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칙이 파괴되지 않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부터 어떤 규칙부터 시작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규칙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 규칙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규칙의 일관성은 한번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 규칙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야,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그냥 봐라. 이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이 규칙의 일관성이고요. 다만 규칙이 일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해서 규칙 자체가 한번 설정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디어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다 보면 규칙을 바꿔야겠는데 굉장히 애매한데 이런 상황들이 꼭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미디어를 10분만 본다라고 규칙을 세워놨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미디어 보는 어떤 콘텐츠 자체의 시간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던가 뭐 겨울왕국 이런 걸 보게 되면 1시간, 2시간짜리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아이가 콘텐츠를 보다가 게임을 하게 될 경우에 게임을 10분만 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 판, 두 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규칙들이 또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아이가 이것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콘텐츠의 종류나 상황에 맞춰서 규칙들을 유연하게 토론하고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 혼자서만 지키는 규칙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으면 기분 좋게 지킬 수 있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규칙이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아이 입장에서는 이 규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 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을까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개수에 맞춰서 우리 가족 규칙이 얼마나 있을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규칙이 설정되고 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고 걱정에 의해서 뺏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이 가장 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님이 이래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연장을 시키거나 허락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애가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 덜컥 불안하고 갑자기 걱정이 되면서 이제 그만 봐.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뺏어버리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경험이 아이에게 쌓이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규칙을 만들었어도 아이는 매 순간 이것을 상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이 규칙을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는 몇 개를 보고 끄는 거지? 숫자가 어디로 가면 끝나는 걸까? 라고 아이가 규칙을 상기하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을 세워보게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땡땡이가 10분 동안 볼 수 있는데 땡땡이는 뭐뭐뭐를 보고 싶니? 이렇게 내가 어떤 영상을 볼 건지를 이야기해보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놀이 할까? 그러니까 사후 대안 활동에 대한 계획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에게 몇 개 보고 끊는 거였지? 그럼 우리 이거 끝나고는 바로 뭐 할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화로서 아이에게 규칙을 떠올리는 질문, 계획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칙을 통해 잘 시작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끝내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잘 끝내는 연습을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규칙을 만들었는데 애가 규칙을 못 지켜요. 규칙을 절대 안 지키고 이걸 끝낼 때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규칙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너무 즐겁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는데 이걸요, 스스로 끝낸다?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규칙을 이제 잘 지키는 방법 자체를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몇 번, 혹은 몇 주, 몇 달 동안은요, 부모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걸 끝내는 경험들을 같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한테 이제 3개만 보고 끝내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부모가 그 자리를 떠나요. 뭔가 뭐 다른 걸 하느라고. 그러면 사실 아이가 3개를 다 보고 지나갔는데 부모가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3개 다 끝나가는 걸 아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걸 빨리 다 마치고 싶어서 에휴, 그냥 하나 더 보게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부모보다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끄기보다는 그걸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혼이 나면 나는 규칙을 지킬 수가 없어 라는 경험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요. 아이가 무언가 볼 때 아이 옆에서 다른 것을 하면서도 아이가 규칙에 끝내야 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인지해 주시고 2개 남았네, 1개 남았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규칙에 인지가 되고 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끝내야 되는 지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됐을 때요. 자, 이제 끝이야 하고 탁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물론 때를 쓰더라도요. 일단 우리는 아이한테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끝내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이제 몇 개 남았지? 라고 질문하는 것도 좋고요. 뭐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이런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이제 약속한 거 다 봤는데 땡땡이가 스스로 꺼보자. 라고 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끝냈을 때 이게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끝냈다라고 느꼈을 때 이 경험이 내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느낄 때 나는 미디어를 규칙대로 사용하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탁 꺼버리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멈추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꺼보는 경험으로 기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어도 미디어 기기에 대한 소유권과 권한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들께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모님의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용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이거는 엄마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너가 갖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초등학교 이상이 돼서 아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게 되더라도요. 이 스마트폰을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을 너가 소유했지만 이 사용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음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규칙을 세우고 멈추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부모가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규칙대로 부모님이 옆에서 먼저 끄게 기회를 주면서 껐을 때 아이들한테 이게 네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켜서 끝낸 거야 라고 성취 경험이 잘 쌓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낼 때에 또 한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대안 활동을 잘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칙대로 멈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하나 보고요. 끊고 정말 일을 해야 되면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다음 편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 다음에 굉장히 하기 싫은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면 미디어를 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끄는 연습을 하는 기간 동안,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되도록이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 사용 다음에 좀 더 좋아하는 활동, 그러니까 영상 그만 보고 씻어, 영상 그만 보고 숙제해, 요 패턴을 잠깐 멈추고요. 영상 그만 보고 그 다음에 뭘 할까라는 패턴을 좀 만들어 주시게 되면요. 연습하는 기간 동안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요, 평소에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부모와 함께 하는 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서 적어 놓으시는 것, 특히 영유아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나 이거 그럼 끝나면 뭐해? 심심하단 말이야. 이랬을 때 야, 우리 이거 끝나면 할 수 있는 활동 적어 놓은 거 있잖아.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해보자. 라고 아이한테 권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대안활동 자체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고 되게 에너지 수준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자극을 좋아하는 만큼 미디어에 대한 몰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 자체를 잘 설정하고 연습을 잘 시키는 게 그 어떤 성향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쨌든 이 미디어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하는 종류의 활동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미디어 사용을 멈추고 나서 갑자기 숙제해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극적인 어떤 환경에서 갑자기 평면적인 자극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도 거부하고 공부하는 것도 거부하는 이러한 패턴이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연습이 될 때까지는 좀 더 미디어를 마친 다음에 활동적인 활동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야 너는 정말 미디어를 규칙대로 잘 지키고 멈추고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아이에게 성공 경험을 잘 넣어주시는 거, 그 패턴을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나 활동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요, 뭐 레고라든가 퍼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관련된 걸 찾아본다라든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좀 권하고 싶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찌되었건 미디어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친구나 혹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뭐 미디어 마치고 엄마랑 뭐 역할놀이 할까라든가 뭐 정말 역할놀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낸 연습의 패턴을 만드는 기간 동안 이러한 시도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그림 그리기 활동이나 무언가를 표현하는 활동을 넘어가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디어 본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거나 이러는 것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상담들을 현장에서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미디어 사용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키워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면 미디어에 더 집중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고요. 미디어를 조절하는 건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지만 사실 부모와 상호작용이 잘 되고 이 연습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본 친구들은 단순히 미디어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어지는 아이에게 주어진 다양한 강한 자극에 있어서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들이 잘 발달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끝내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두 번째,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습하면서 함께 경험시키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8세랑 5세 그 두 형제인데 아무래도 규칙을 그 형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에게도 이렇게 형에게 조금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런 규칙을 전해주는 게 괜찮은지 그런 물어보셨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연령이 다양할 때는요, 뭐뭘 해야 한다는 규칙도 좋지만 언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조금 더 현실 가능하다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연령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 성향 차이도 다양하고 또 두세 살 차이가 나도 같은 걸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같은 게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다 다 적용하기에는 뭐 어떻게 하세요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디어를 우리 가족이 다 하지 않는 거. 이때는 다 멈추는 것. 이러한 규칙부터 시작해 보는 게 훨씬 더 적용하기가 좋고 또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좋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저 두 번째 이게 쭉 읽으면서 할까요? 예, 원장님? 예. 네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 한 두세 가지가 겹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 도구로서의 미디어가 괜찮은가라는 질문인데요. 저 얼마 전에 유아교육전을 갔다 왔는데 나올 때 너무너무 어지러웠어요. 왜냐면 전부 다 미디어 기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교구는 구경도 못하고 계속 미디어만 보다가 나왔는데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미디어 노출 시간은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생각하고 풀이하고 이런다는 과정에서 이렇게 멍하게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를 학습으로 활용할 때는 마음껏 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얼만큼 볼 수 있냐라는 질문보다는 아이가 미디어로 학습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가도 즐긴다면 그러면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놀이하는 시간은 아이가 있나?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가 놀이 즐겁게 하는 요인이 있나? 이걸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임계치가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게 진짜 될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이것만 줄이는 데 신경을 쓰지. 사실은 이거와 반대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은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거,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놀이하는 놀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체크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엄마표 영어를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박사님들 이런 분들도요. 미디어 노출이 영어 노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랜 시간 하는 것들을 권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이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아이 미디어 노출 거의 안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너무 뒤처지지는 않을까? 얘가 또래 관계에서 그러진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우선은 아이가 또 딱히 원하거나 불편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먼저 너 혹시 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요. 그런데 역으로는 아이가 이것을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부모와 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한테 미디어를 최대한 안 보여주는 가정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데요. 한편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또 너무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칙이 너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가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SNS를 하고 또 게임을 하게 되는 연령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와 미디어 예를 들어 뭘 볼 때 뉴스 같은 데 나와요? 아니면은 뭐 뭔가가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왜 만드는 걸까? 저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뭐가 좋아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질문인 거죠. 그리고 저건 정말 사실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얼만큼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엄마는 사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너가 어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면 그때는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그럼 엄마가 너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규칙을 세워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엄마는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접근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하고 싶고 불편해도 얘기조차 못 꺼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싱크를 맞춰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화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간단한 질문 중에 하나가 6세 남아인데 핸드폰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엄마의 답에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예,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핸드폰 화면이 되게 작고 너가 이걸 오래 보게 될 경우에 이제 뭐 눈이 나빠지고 뭐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뇌의 생각 주머니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직접 만져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가 글자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우리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봐야 하고, 만져보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서만 모든 걸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나 배울 수가 없어. 게다가 이렇게 작은 화면 안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잖아? 그럼 나중에 너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발견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조금 보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많이 보게 되면 너가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네가 직접 발견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가 없어져.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도 실제 이런 설명을 저희 아들한테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WHO나 미 소아과 학회 같은 데서 예, 이런 권고들을 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직접적인 그런 위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식 행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 그리고 잠자는 시간 수면 방해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식이 습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 다른 기회를 또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해 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